지금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축구가 역대 최초로 월드컵 포트의 배정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 최강 이탈리아가 예선 플레이오프로 추락하며 FIFA 포트 배정 규칙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축구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한국 축구의 일상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한계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우리가 월드컵도 추첨해서 기대하는 건 그저 죽음의 조만 피하자라는 소박한 바람에 불과했다. 포트 3, 포트 4에 머무는 현실은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세계 강호들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 보였다. 팬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질문이 자리했다. 우리가 언제쯤 월드컵 조편성에서 진짜 유리한 위치를 잡아볼 수 있을까? 감독과 선수들은 꾸준히 변화를 추구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랭킹 포인트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지난한 과정이었다. 어매치 일정은 늘 빡빡했고 유럽 강팀들은 평가전을 쉽게 잡을 수 없었다. 아시아 예선에서 얻는 포인트는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치열한 일정 속에서 부상과 컨디션 관리라는 또 다른 난관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대표팀은 매년 조금씩 성장해왔다. 새 세대 선수들이 등장하며 전술의 다양성이 생겼고 벤투 체제를 거치며 팀 플레이의 안정감도 쌓여갔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력을 높여도 FIFA 랭킹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 월드컵 조추첨에서 유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의 무대, 그 첫 단추가 바로 포트 배정이었다. 한국은 늘 불리함 속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던 최근 아주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경기력뿐 아니라 랭킹 포인트와 관련된 세밀한 전략들이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축구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음 단계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신호는 지난달 FIFA 랭킹 발표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오랜 벽이었던 25위권을 돌파하고 23위에 올라선 것이다. 단순한 숫자 변화 같지만 이는 포트의 진입 가능성을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포트 배정 기준은 세계 축구의 흐름과 경쟁국의 성적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럽 예선 마지막 라운드, 노르웨이가 이탈리아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것이다. 혼란의 멀티골, 그리고 이어진 연속골로 유럽 강호 이탈리아가 조 2위로 밀려나며 플레이오프행이 확정됐다. 이 장면은 한국 축구에는 마치 천운처럼 찾아온 기회의 신호였다. 왜냐하면 포트 배정 규칙상 유럽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국가는 자동적으로 포트 1 경쟁에서 제외되며 그 여파는 포트 2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탈리아의 추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세계 축구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변수였고 그 충격의 방향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자실, 협회 내부, 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혹시 진짜 포트2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동안 꿈꿨던 이야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면이 이제는 현실의 문턱까지 다가왔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국 축구계는 쉽게 흥분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우려와 변수들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포트2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다른 경쟁국들의 랭킹이 변하면 우리가 다시 24위 밖으로 밀릴 수도 있다. 혹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 어떻게 하나? 조추첨, 랭킹 발표, 유럽 플레이오프 일정. 세부 일정들이 서로 얽혀있어 확신하기엔 이른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수많은 변수가 한국 축구의 발목을 잡아왔기에 이번에도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었다. 또 하나의 큰 고민은 어매치였다. 곧 다가오는 볼리비아, 가나와의 평가전 결과에 따라 랭킹 포인트가 미세하게 변할 수 있었고 아주 작은 차이가 포트2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은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준비해야 했다. 만약 이 평가전에서 패하거나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인다면
기껏 열린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결단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었다. 꼭 넘고 싶은 문이 눈앞에 있는데 그 문은 아직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손을 뻗었을 때 잡힐지 혹은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표팀과 팬들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다. 포트인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는 평가전 소집 인터뷰에서 포트의 달성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감독이 직접 랭킹 전략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고 이는 선수단에게도 뚜렷한 기준점이 되었다. 홍 감독은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다. 선수 시절부터 월드컵의 냉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조추첨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 그것도 경기력입니다. 즉, 포트인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준비, 국가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었다. 그는 선수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문을 열 기회는 흔치 않다. 또한 기술 분석팀과 함께 랭킹 포인트 계산, 평가전 승리, 시나리오, 경쟁국들의 변수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며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철저한 접근은 선수들에게 우리는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팬들 역시 감독의 확고한 비전을 보며 기대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본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 순간 한국 축구는 단순히 기회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쟁취하려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은 노르웨이가 이탈리아를 격파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탈리아의 플레이오프 추락은 단순한 하나의 경기 결과가 아니라 포트 1포트의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다. 이 변화는 한국을 향해 있었다. 포트 1에는 개최국 3개국이 자동 배정되고 이후 랭킹 상위 9개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랭킹 12개국이 포트 2를 차지한다. 원래 기준이라면 23위까지만 포트 2가 가능했지만 이탈리아가 빠지면서 24위까지도 포트 2 문이 열렸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23위에 올라 있었고 이는 곧바로 현실적인 기회가 되었다.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포트 2 경계를 넘은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포트 2라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모든 조건은 명확했다. FIFA 규정, 랭킹 발표 시점, 조추첨 일정. 퍼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한국이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한계선, 국제 무대에서의 배치 구조가 비로소 바뀌는 순간이 된 것이다. 역사적인 문턱을 넘은 대표팀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포트 3이 아니라 포트 2의 팀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랭킹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위상이 한 계단 올라선 상징적 장면이었다. 하지만 포트 2가 확정되기까지 남은 과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한국은 어매치 2경기를 반드시 승리하거나 최소한 랭킹 포인트 손실을 막아야 했다. 볼리비아, 가나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포트의 사수전이 된 셈이었다. 상대팀의 전력, 변수, 경기 일정까지 모두 긴장 속에서 준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내부에서는 동맹자들도 등장했다. 기술 분석팀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했고 체력 코치진은 부상 방지를 위해 훈련 강도를 조절하며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켰다. 또한 해외파 선수들은 긴 시즌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합류에 최선을 다하며 팀을 지탱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시아, 남미, 유럽 중위권 국가들이 마지막까지 랭킹 포인트를 쌓기 위해 몸부림쳤고 일부 국가들은 약체 평가전을 잡아 랭킹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했다. 한국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국제 축구는 단순한 경기 싸움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 싸움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대표팀은 흔들리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 선수들의 집중력, 기술팀의 데이터 분석이 결합되며 한국은 마지막 관문을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포트 2는 이제 먼 꿈이 아니라
손을 뻗으면 잡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축구는 포트이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정말 세계 정상권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포트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의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월드컵에서 매번 강팀을 상대해야 했고 불리한 조편성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선배 세대가 이어온 투혼, 벤투 체제의 빌드업 축구,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구축하는 새로운 구조는 단지 경기력 향상을 넘어 한국 축구의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었다. 심연이라는 단계는 단순히 위기를 겪는 과정이 아니라 주인공이 자기 본질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한국 축구 역시 그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팀이고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은 대표팀 내부뿐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깊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순히 강팀을 피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조에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겠다는 방향성으로 변하고 있었다. 포트이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하지만 이 문을 지나려면 심리적 전술적 성숙이 필요했다. 랭킹 포인트와 결과만으로는 부족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태도, 치밀한 준비, 명확한 철학이 필요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그 시면을 응시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포트이가 눈앞에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불확실성은 한국 축구를 다시 깊은 시련으로 몰아넣었다. 일부 분석에서는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올라오는 팀들이 일괄적으로 포트사로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되었다. 만약 이 규정이 애매하게 적용되거나 예외가 생긴다면 한국은 다시 포트 3, 심지어 포트 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었다. 축구 팬들은 다시 불안해했고 협회 내부에서도 규정 검토와 시나리오 분석이 미친 듯이 이루어졌다. 이는 마치 스토리 속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최저점에 도달한 것과 같았다. 게다가 평가전 결과에 따라 랭킹이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있어 선수단에도 부담이 컸다. 한 경기만 삐끗해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시련은 한국 축구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 규정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조추첨은 다음 달 열리고 유럽 플레이오프는 내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경유팀은 결국 포트4에 고정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는 한국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 즉 불확실성이라는 괴물은 사실이 아닌 그림자임이 드러났고 한국은 이 시련을 넘으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되찾았다. 최저점의 순간이 지나자 한국 축구는 마치 재탄생하듯 확실한 해답을 얻었고 포트2 진입이라는 목표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련은 한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시련을 넘어선 한국 축구는 드디어 명확한 보상을 손에 넣었다. 규정과 시기, 시나리오 분석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포트2 배정은 사실상 굳어졌다. 이는 역대 월드컵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지위였다. 한국이 포트2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조추첨에서 유리한 상대를 만난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축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것을 뜻한다. 더 이상 한국은 월드컵에서 언더독으로만 간주되지 않는다. 실력과 결과, 랭킹 관리 시스템 운영, 세대 교체까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 심지어 여러 나라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16강을 목표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편성에서 주도권을 갖고 토너먼트 전략까지 상상하고 있다. 언론도 한국이 이제 다른 레벨의 팀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포트2에 위치한 한국은 크로아티아, 스위스, 모로코, 덴마크 같은 까다로운 상대를 피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상대와 붙을 가능성이 열린다. 국제 경쟁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꾸준히 쌓아온 실력과 전략의 결실이었다. 한국의 보상은 명확했다.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는 다른 출발선에 선다는 것.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보상을 얻은 한국 축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한 길, 즉 최종 대결로 가기 위한 귀로에 올랐다. 이 단계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포트 1을 확보했다면 다음 과제는 명확하다. 월드컵에서 어떤 조를 만나는지, 어떤 전략으로 조별리그를 치를지, 어떤 전술과 스쿼드로 상대를 분석하고 대비할지다.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넓어졌다. 이전에는 강호들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팀을 상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기술 분석팀은 개최국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조합을 분석하며 최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대표팀은 평가전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전술을 실험하거나 포트2 국가로서 가져야 할 경기 주도권 전술을 연구하고 있다. 귀로는 단순히 조추첨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설계 작업이다. 감독, 선수, 협회는 각자 역할 속에서 마지막까지 준비를 다지고 있다. 팬들도 이 과정에 동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방송에서 수많은 조추첨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전 국민이 월드컵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 한국 축구의 귀로는 단순히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의 길이었다. 최종 대결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부활의 순간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포트2 위치에 올랐음을 세계가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한국 축구가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위치였다. 포트2는 강팀과 대등한 출발선으로 올라가는 상징적인 자리이며 이는 곧 한국이 세계 축구 판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부활은 단지 랭킹이 높아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국가대표 시스템, 선수 육성, 전술 변화, 감독의 전략, 협회의 정책이 결합해 만들어낸 성과였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발언은 이 순간을 더욱 상징적으로 만들었다. 포트2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감독이 선언한 그 목표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추첨에서 약자로 떨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조 구성의 영향을 받아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 팬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한국 축구가 다른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마치 영웅의 여정에서 주인공이 절정의 순간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면과도 같았다. 한국은 부활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 축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영약을 갖고 귀환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얻은 성과를 공동체에 가져와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단계다. 한국 축구의 포트2 진입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 축구의 시스템, 선수 육성, 분석 문화, 전략적 사고가 모두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발판이다. 대표팀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다. 단순한 본선 진출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리한 조에서 16강과 8강을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선수들에게도 강한 자신감을 주며 세대 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팬들은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게 된다. 월드컵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국가적 축제이자 국민 통합의 장이다. 한국이 포트2에 서는 순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얻은 성과였으며 앞으로의 여정에 더욱 집중할 이유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전한다. 지금 한국 축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 여정이 어떻게 완성될지, 어떤 역사를 이어갈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